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집 마련하기가 힘들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어떻게 전세를 살게 됐는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밤을 새고 들어오더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더라고. 이렇게 천장만. 그래서 예감이 이상해갖고 왜 그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닌가 다르게 집을 날린 거야 완전히. 집을 빼요. 그런데 또 보증금 그걸 빼갖고 또 주식을 했어요. 완전히. 그리고 집이 없으니까 애 둘 데리고 당장 어디가 살겠어요. 그래서 큰 고모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애 둘 데리고. 제가 거기서 사는 죄로 그 식구들 요리 다 하고 집안 청소 다 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한 7, 8개월 동안.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또 잘 살다가 또 그러고 아주 이렇게 해서 누적이 된 거예요. 그냥 엄청나요. 없은 게 지금. 그러면 그 돈만 관리 잘했으면 이 사람 고생 안 했어도 돼요. 근데 지금 또 우리 옥자 씨가 이야기하는 거 뭐 틀린 건 아닌데 또 너무 이제 부풀려진 것도 있고 이제 뭐 저거 그 은행에 뭐 저거 뭐고 저거 융자 받아가지고 주식하고 그런 것은 내가 주식은 좀 하긴 했지만 그런 것까지는 근데 아니고. 뭘 쓸데없는 말 했다. 그러고 그 지금 옳은 뭐 말인데, 은행에 저거 뭐고 저 이제 계속 다 갖고 한 2천만 원 남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다 갖고. 이 연세에 지금까지 갚는다는 건 그건 말이 돼요.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왔으니까 신혼 때부터. 그래서 제가 속은 저기 옛날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도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갖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딱 정리했으면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근데 박사님, 우리 아내가 이제 그 한 43년 됐지만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네. 또 이렇게 조금 흘러간 물은 담을 수 없잖아요. 되돌릴 수 없잖아요. 흘러간 강물을 계속 그 리바이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렇잖아요. 인생이 저거 뭐고 말을. 옛날에는 좀 잘못 살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럼 지금 잠깐만. 옛날에 잘못했으면 지금이라도 안 해야 되잖아요. 승현이 얼굴도 있잖아요. 그러면 소문나 봐요. 저는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그래서 박사님이 네. 우리 문제점을 좀 이렇게 아, 좀 네. 짚어달라고 네, 지금 제가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옥자 씨만 잘했다고 자꾸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정말 어머님이 이제 그 얘기는 많이 꺼내시는 것 같고 네. 아버님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이렇게 이럴 거면 이혼해 이렇게 이런 말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어떠시냐고요, 아버지? 이혼 얘기 나오면 어떠시냐고요? 이혼 얘기 나오면은 나는 저거 내 생애는 이혼이랄 거 없고 나는 저쪽 동네 가서도 다시 저 같이 살라 끔찍해라. 그래요. 네. 저쪽 동네 끔찍해. 저 세상 가셔서도. 네, 저쪽 동네. 네. 그래서 우리 23살에 만났어요, 옥자 씨가. 그래서 23살 때 그때 다시 돌아가가지고 내 인생 모든 것을 바치려고 그래요. 뭐 못다 한 것을 저쪽 동네 가서 만나야 된다. 일단 이쪽 동네에서 좀 잘하시고 거기서 좀 싸우신 이쪽 다음에 동네가 더 중요한데. 그죠 그 다음에 저쪽 동네 아무리 잘하시고 이쪽 동네가 이쪽 동네가 중요하구나. 이쪽 동네 얘기 맞습니다. 그리고요, 제가요, 처음, 이제 신혼 때는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나이가 차이가 나니까 이 사람이 소리 지르면 대꾸를 못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 업고 하나 손잡고 항상 옥상에 가서 울고 내려오고 항상 그랬었어요. 근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그렇게 하니까 나를 더 우습게 보는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또 거짓말을 또 들었었어요, 한 번은. 그래갖고 제가 큰 마음 먹고 유리잔 확 던져버렸어요, 그 앞에다. 이 사람 있는 데다. 그리고 밀어쳐버렸어요, 또. 그러고 나서 좀 덜하는 편이에요, 좀. 그게 좀 언제인 거 같으세요? 2, 3개월 됐어요. 제 처음으로. 일어나기 전에 저는 좀 대충 알고 있는데 한 달 전에도 이런 일이 또 한 번 반복이 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막 저희 아들한테 막 연락해갖고 이제 니네 아빠랑 못 살겠다 막 이혼하니만 이런 일이 좀 있었었거든요. 많이 싸우셨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 싸울 일이 없는데 항상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이러실 거가 이게 아니라 누적이 되어서 계속 네. 지금 43년 동안 지금 계속 이어. 그 당시에는 어려웠으니까 공장을 하면서 돈을 받기 위해서 가가지고 이제 없으니까 기다리다 보면은 또 뭐 누가 놀고 있으면 같이 어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후회스러운 것은 사람을 잘못 사귄 거. 그냥 그게 주위에서 내 주위에서는 그 핫토를 친다든가 당연한 뭐, 건가? 그런 사람들의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어울려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후회스러운 것은 그게 제일 후회스러워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싫어하시는데 안 하시면 그러니까 안 하면 되는데. 안 하셔야겠다,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아버님? 글쎄 안 해요. 안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사실은 요즘에 그 핫토 안 해요. 핫토 안 하고 이게 저 쫄대기판이에요. 응? 쫄대기판이든. 저 어머 이제 이제 그냥- 3,000원짜리 그거 하는데 내가 그거 하는 데 가서 옷을 앉아 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 그 잔돈이 나중에 큰 돈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혹시 몰라하는 어머니의 노파심 때문에 그러는 거지. 여기서 포인트는요. 남편분은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전처럼 도박은 아니야 라는 데에 대한 결백함을 갖고 계세요. 저도 이게 도박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내가 도박을 안 하는데 조금 재미로 주변 사람하고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난리야? 이 옥자는 왜 이렇게 난리를 칠까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이 생활 패턴은 아마 그대로 지속이 될 겁니다. 이 갈등의 패턴은 반드시 반복될 겁니다. 이 상황은 반드시 재현될 겁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내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아내의 수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 큰 문제인 겁니다. 저 세상으로 일찍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옥자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고 힘들어할까? 이거에 한번 찾아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옥자 씨에게 집이란, 돈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 가정을 이끌어나고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그게 이제 돈도 있어야 되고 지금은 특히 이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네, 맞습니다. 그러고 이제 집도 내 그렇죠. 저거 보금자리가 있어야 그렇죠. 되고. 응. 맞아요. 응. 일반적인 얘기예요. 자, 옥자한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옥자라는 사람한테는 그냥 가정과 보금자리에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옥자 씨에게 집이란, 돈이란 뭘까요? 근데 제가 그걸 알면은 제가 본치는데 지금 뭐 오 박사님한테 네, 도움을 네. 청하고 왔는데 네. 좀 뜸들이지 말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고민을 좀 해본 상태에서는 아, 더 잘 담깁니다. 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여러 각도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아내인 옥자라는 이분의 어린 시절부터 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옥자 씨는 몇 년도에 태어나셨죠? 1957년. 57년. 자, 그러면 우리 전쟁이 6.25 전쟁이 1953년에 끝났죠. 50년에 시작을 해서요. 태어나 보니까 폐허예요. 예. 완전히 전쟁의 폐허에 여기서 도대체 잿더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셨어요. 예, 맞아요. 아, 그때는 삼시세끼를 그때는 네 먹는 게 되게 어려웠죠. 저는 항상 밀가루 있잖아요. 수제비. 네네네. 맨날 밀가루 그거 먹다 보니까 막 질려가지고 나중에는. 네. 막. 그렇게 크셨어요. 예, 제가 사연이 있어요. 옛날에 시골에 살았잖아요. 옛날엔 전 어릴 때는. 근데 부모님이 아버님이 뭐 보증을 잘못 써갖고 논이고 뭐 재산이 좀 많았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어허. 그래갖고 엄마가 집을 나가시고 저를 애할머니한테 그냥 이렇게 저기 오고 그렇게 됐었어요. 저도 애할머니 손이 꺼갖고 그러셨군요. 할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항상. 어. 그래갖고 어떻게 수빈이가 또 수빈이가 어떻게 나랑 어떻게 저랑 똑같은 그러셨군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쟤는 그렇잖아요. 다 부모 밑에 컸어도 다 불만들 있다고 다 그러는데 전 엄마 아빠의 손에 컸어야 되는데 수빈이가 제 손에 컸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성껏 키웠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 옷도 막 이쁜 것도 사 입히고 막 네. 유치원 다닐 때도 그러면 원장님이 승현이 할머니, 수빈이 할머니는 어서 옷을 그렇게 이쁘게 사 입히냐 항상 정성껏 키웠어요. 기 안 죽이려고.
예, 저가 그렇게 컸기 때문에 그렇게 예. 그렇게 크셨어요. 그런데 유독 이 옥자 씨는 어느 날 봤더니 집이 쫄딱 망한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 앉은 거예요. 맞아. 근데 길거리에 앉았는데 부모도 갑자기 어디론가 다 없어졌어요. 천만다행인 게 외할머니라도 계셔서 맡겨졌지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네, 맞아요. 무서웠었어요. 네, 무서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맞아. 얼마나 무서웠을까. 네.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을 받지만 할머니가 이렇게 아유 이러면 얼마나 미안했을까. 자기 존재 자체가. 옥자 씨한테는 집, 돈은 안전과 안정이에요. 이게 사치와 호요식이 아니라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 그 정서적인 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타격을 입으면 이분은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워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나를 여행시켜주고 호요식 시켜주고 맞아, 그런 좋은 건 옷을 바래지 입혀주고가 아니라 예, 맞아. 어린 옥자가 외할머니한테 의지하고 살았듯이 남편이 정서적인 의존 대상이 됐으면 좋겠고 나를 보호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길 마음 깊이 아마 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결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발 당신 화투짝은 하지 마라고 하는 거를 나는 도박은 안 해 하면서 화투를 만질 때 어린 시절에 그 경험되어 왔던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와 생존의 안전과 정서적인 안정감이 다 흔들리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기대고 싶은 그거 하나 바라고 있는데 내가 그토록 내가 공포스럽다고 말하는 이 화투짝을 당신 또 만져? 지금 딱 그거거든요. 예, 맞아. 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막 느끼면서 쓰러지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아유 별나다. 그렇지. 예. 남편이 좀 열심히 일하다 잠깐 노는데 그런 식이에요. 거기 와서 체면을 다 구기고. 그런 식이라니까. 이 옥자라는 아내는 아마 남편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남편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의 문제를 일으킬 때는 생존을 건드리는 공포를 자꾸 유발하기 예, 때문에 맞아요. 맞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거예요. 이 남편을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 맞아요. 그럼 어떻게 결혼 생활을 유지했을까? 제가 곰곰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고통이거든요. 보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만큼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길거리로 나앉았는데 엄마마저 없어져 있어. 이거는 절대로 경험시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 깊은 사랑이죠. 그래서 책임감과 희생으로 버텨오신 거예요. 두 분이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거를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잘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핵심은 딱 빠져 있고,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빠져 있고요. 약간 소모적인 대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소모적인 대화를 막 하고 나서 원점으로 돌아오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지금 두 분의 이러한 모습들 이게 꼭 김승현 씨 댁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주변에 이제 굉장히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황혼 이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오랜 동안 40년, 50년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해와서 이제는 너무 잘 알고 갈등을 겪다 이제 서로 너무나 많이 이해할 법한데
황혼 이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늘고 많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작년 전체 이혼 3건 중 1건이 20년 이상 혼인을 지속해온 부부들의 황혼 이혼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미 이 결혼 4년 안에 갈라서는 신혼 이혼을 이 황혼 이혼이 추월했다고? 네, 추월을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우리 한번 보자고요. 예전에 한 우리가 뭐 50년 전 내지는 길게 보면 한 100년 전을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 평균 수명이 환갑을 넘기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환갑 잔치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혼 이혼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길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녀를 성인이 돼서 자기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준비를 좀 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결혼을 유지할 것이냐 유지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들이 올 거라고들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남자가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요. 지금 황혼이신 분들의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체로 이제 아내들이 엄마가 이제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들을 키웠던 그 경우가 많고 또 아빠들이 밖에 나가서 경제적 활동을 했던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밖에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남편분들은 퇴직을 하면 다 끊겨요. 모든 인간관계가 밖에 나가서 회사 생활하고 그와 관계된 그런 인맥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관계들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끼니를 때우려고 하면 아내 눈치를 봐야 되니까 이제 삼식이 신세가 된 거예요. 삼식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외롭고 근데 이제 아내 입장에선 이제 좀 내가 자식 다 키워놓고 홀가분을 하려고 편안해지니까. 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새끼를 차리리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막 찡그리게 되는데 그렇죠. 아내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남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내가 돈을 못 벌어오니까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골이 깊어지는 그래서 이제 많이 권하는 게 뭐냐면요. 특히 남편분들한테는요. 노년기 이후에 특히 퇴직 이후에 적어도 끼니를 본인이 챙기도록 연습도 하고 배우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좀 욕이 엄청 늘었어요, 나. 그렇죠. 그리고 데우기만 해도 되는 것들이 꽤 많죠. 밀키트도 많이 있어요. 좋고. 네. 그러니까 식사 한 끼는 가족이 같이 하더라도 그게 어느 시기가 됐던 나머지 식사는 배우자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가져야 하는 거를 된다. 굉장히 많이 권합니다. 박사님 이제 한번 힐링 리포트를 주세요. 네. 요거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부 생활을 해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과연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까요? 저는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요. 네, 그러니까 정직한. 정직한 거. 네,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긋났을 때는 상대방의 의도가 나쁘지 않았어도 뭔가 거짓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부부간의 신뢰가 중요해요. 네, 그럼요. 신뢰가 다 깨지면서 실제로 그렇게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남편분께서는 아내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속여서 이득을 취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걸 솔직하게 말해서 갈등이 생길까 봐 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피하기 위해 거짓을 동원하는 것 또한 굉장히 그게 밝혀졌을 때는 더 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안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중간에 중요한 사실이 빠졌거나 또는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지점이 축소가 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속였네, 거짓말했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중간 과정을 절대로 빠뜨리지 말고 다 얘기를 하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신뢰를 쌓아가는 아주 좋은 부분이 될 거라고 봐요. 네. 맞아요.
물론 이제 이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또 친구분들하고 화투도 쳐서 큰 돈도 날리시고 물론 이제 주식은 합법적인 거지만 사실 좀 이렇게 한 번에 큰 돈을 좀 벌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중간에 말 끊는 것이 죄송한데 한 방을 좋아해요. 네, 그렇죠. 네. 아우 그놈의 한 방. 아우. 이거는 매우 과학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 언중님은요, 그 방법으로 돈을 벌 뿐이 아니세요. 네, 맞아. 왜 딱 그냥 제가 이렇게 뵈니까 평생 열심히 그 공장 안에서 부지런히 바실바실 다니시면서 성실하게 일한 만큼 벌어서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이세요. 이 한 방으로 큰 돈을 버는 이 기운이 없으세요. 진짜 맞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니 진짜 맞아요. 네, 보니까 우리 뭐 너무나 열심히 살아온 우리 옥자님 남편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한 도리를 다 하시는데 사랑? 저는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굉장히 진화를 거듭해서 측은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남편을 가엾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걸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변화가 없으면 수명이 줄어듭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먼저 갈 것 같다고 이 사람은. 항상 고통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옥자 씨는 그냥 진단이 가능해요. 이거 화병이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네. 네, 화병은 미국 정신의학회의 진단 편남, 그러니까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거의 다 이렇게 진단에 쓰는 전 세계 정신과에서 쓰는 책인데 거기에 그냥 한국명으로 화병. 아 그래요? 네. 전 세계가 그 말을 나 여기 지금 막 죽을 것 같아. 나가. 나봐. 안 돼. 나봐. 나이스 먹고 나봐. 안 돼, 안 돼, 안 돼요. 어이 사람 뭐? 형이 가질 때 이거 갖고 있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사모님 왜 그러세요? 심심해서 남편 너무. 남편분께 요구하는 거를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길어지면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듣는 사람이 또 그 얘기네.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또 그 타령이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그리고 어떨 땐 딱 써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A4에 1, 2, 3 이렇게 해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약간 감정은 빼고 말하는 것이 이런 어떤 갈등이 있는 주제를 논할 때는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걸 좀 이제 좀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힐링 리포트 마지막은요, 제가 아드님인 우리 승현 씨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들 두 분이 조금 더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수빈이 수빈이대로 하지만 이제 이런 어떤 부모님이 조금 언짢거나 서로 좀 의견이 대립이 있거나 그랬다. 그럴 때는 좀 따로 만나서 아버지 좀 이거 상황이 이래요라고 좀 전달도 좀 하고 이러면 한결 나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 뒤에서 좀 지켜만 보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조금 중재자 역할을 좀 자청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서로에게 한 마디씩을 좀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먼저 아버님께서 우리 남은 인생 저거 재밌게 보냈고 네, 알겠어요. 또 어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하고 어머.
또 내가 그것 정도 못 해주겠어. 나는 옥자를 위해서 사는데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뭐 하겠어. 그 아내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지. 안 그래? 네. 저거 놀러도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일주일에 한 번은 또 너무 저가고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자주 또 바람도 쉬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저거 아내를 위해서 할 테니까 그렇게 믿어줘. 응? 나는 바라는 게 뭐가 있냐면 거짓말만 안 하면 그걸로 난 만족해. 딴 거 바랄 거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계속 끝났고. 그리고 소리 좀 안 질렀으면 좀. 그 사람은 그건 엄마 애교 오 박사님하고 다 약속해가 끝난 건데 저거 지금 얘가 좀 뭐가 은정 오빠 사랑해요 그러면 안 그래요? 한번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 사랑해요 이렇게. 예, 앞으로 은정 오빠 거짓말 하지 말고 사랑해요. 그래요 고마워요. 아이고 참나. 오늘 진짜 제대로 짚어줬었어요. 짚어줬었고 아까 그 상태로 계속 갔을지 모르는데 오늘 오 박사님이 딱 짚어줬어가지고 그거 알았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거 알았고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고요. 너무 고맙게 해주셔서 저희 아버지가 웬만해서 누구한테 이렇게 절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좋은 말씀을 너무 해주셔갖고 잘해주셔갖고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여기 와서. 너무 다 털고 가는 그런 마음.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따뜻한데?